이번 순서는 북한의 최근 이슈와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아보는 북한 지금은 시간입니다. 다양한 북한 소식 전해주실 분입니다. 김단금 탈북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북한의 병원과 의료 수준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우리는 그 여성 전문 병원이라고 하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북한에도 이러한 병원이 있을까요? 네, 북한의 여성들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하면 예. 평양 산원을 들 수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평양 산원은 북한 여성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서 이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도 받고 싶어하는 북한에서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평양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꼭 한 번쯤은 들러서 둘러보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새 쌍둥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들을 특별히 관리해주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병원이라고 하니까 더욱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대표 여성 전문 병원인 평양 산원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산원에서는 개원 후 지난 37년 동안에 471쌍의 새 쌍둥이, 네 쌍둥이를 비롯해서 82만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 치료받은 여성들에서는 10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절세 유인들이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 사랑이 그대로 움축되어 있는 우리 산원을 온 나라 여성들 누구나가 자기들의 친정집이라고 정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니까요. 평양 산원을 북한 여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부른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북한 여성들이 생각하는 평양 산원은 어떤가요? 실제 평양 산원을 북한 여성들이 뭐 친정집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친정집은 아니군요. 저기서 나오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홍보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 북한에서는 이제 평양 산원을 이용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 북한의 최고위급 가족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이용을 하지 일반 여성들이 가서 친정집이라고 할 만큼 이용이 가능한 그런 병원은 아니에요. 네. 뭔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네. 일반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평양 산원이 북한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이제 평양 산원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중앙의 고위급 간부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 이제 좀 전에 TV에서도 나왔잖아요. 새 쌍둥이, 네 쌍둥이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새 쌍둥이가 많으면 나라가 흥할징조라고 하면서 이제 새 쌍둥이를 낳은 그 여성들에 한해서는 상간 지역이나 그 어디 지역을 상관이 없이 이제 북한 정부에서 직승기를 띄워서 그곳까지 가서 산모를 평양 산원까지 안전하게 이제 입원을 시켜서 산전 산후 관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양 산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일반적으로 아기를 가지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북한에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남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제 북한에는 그나마 김일성이 있을 때는 먹고 살기가 괜찮아서 뭐 좋은 것도 챙겨주고 남편들이나 친정 엄마들이 그 상점에는 물론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뭐든지 있잖아요. 과일이라든지 뭐 먹고 싶어하는 음식, 여러 가지 좋은 옷들도 사서 많이 이제 그 챙겨주고 했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부터는 모든 가정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언제 산모한테 돌려 신경을 쓸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산모들도 막달이 잡힐 때까지 시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 시장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느라고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기 힘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산모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기 몸을 돌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가적으로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임산부들을 위해 조금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부분은 새 쌍둥이와 네 쌍둥이를 내놓고는 특별히 신경 써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의 어떤 흥한 길조다 이래서 잘해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아기를 낳으면 집에서 쉬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산후조리원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북한에도 이런 산후조리원 같은 시스템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네, 북한에는 산후조리원이 따로 없습니다. 네, 북한에는 이제 각 그 군 지역들에 산부인과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옛날에는 그 집에서 엄마들이 막 아이를 받아서 집에서 낳고 산후조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산후조리는 따로 없고 이제 친정 엄마나 남편들이 가정 환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요즘 우리는 산후조리원 무조건 거기 가잖아요. 그렇죠. 필수로 많이 가는데. 산후조리원이 따로 없어요. 아, 북한은.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다른 조치가 이제 김일성이 때는 한 가정에서 3명 이상씩 이제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예. 김정일이가 들어서면서 모든 생활이 경제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살기가 바쁘니까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씩 낳는 것이 추세고 또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아이를 위해서 뭐 많이 낳는다 이것보다도 이제 한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모성 영웅 칭호를 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방침까지 떨어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모성 영웅 칭호를 안 받더라도 편안하게 한 명만 낳고 살겠다. 그렇죠. 네, 경제가 그렇게, 힘들면 네, 그렇게 그럴 것 생각하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다산한 상모에게는 모성 영웅이라는 소칭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출산 장려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표 여성 전문 병원인 평양산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북한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태양절 경축 만경대상 전국무도 선수권 대회가 29일 청춘거리 렁구 경기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사에 이어 선수권 대회 상징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각지 태권도 선수단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에서 선발된 6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태권도, 바둑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태권도 성지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선수들의 절도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온 이 만경대상 전국무도 선수권 대회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에서 만경대상 전국 무도 선수권 대회라고 하면 김일성이 고향 만경대를 상징을 해서 만경대상이라고 붙였고요. 또 김일성이 생일 4월 달에 진행하는 체육대회를 만경대상 체육대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이 생일 105돌씩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경대상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이제 정주년이라고 하게 돼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꺾이는 해. 네, 그렇죠? 꺾이는 해. 그걸 이제 정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생일 105돌 또는 뭐 100돌 이런 식으로 이제 5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엄청 크게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105돌이니까. 김일성의 생일이 105돌씩 되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경대 상을 걸고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전국 이제 13개 시군들에서 각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서 한 600여 명의 선수들을 뽑아서 이제 만경대상 경기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정말 북한 체제의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때는 체육대회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체육대회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축구, 네, 배구, 농구, 탁구, 여러 가지 달리기. 비슷하네요. 네, 여기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요 종목들이 다양하게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요, 북한의 스포츠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인가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체육을 강조하는 편이 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제 모든 인민들이 체력을 단련해서 그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돌아가고 또 나라 그 청장년들이나 네. 모든 주민들이 건강해야 이제 나라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선은 국방에 모든 관심을 두고 체력도 단련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몸짱 열풍이 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 운동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체육 활동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북한에서는 이게 남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도 예, 체육으로 많이 하고 하죠. 있는 거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북한은 아. 모든 체육 활동이 다 이제 김일성의 생일이나 김정일의 생일 또 국가적 명절들 이런 날들에 이제 집단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체육 경기들이지 북한 주민들이 자기 그 체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육 생활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야구 동호회라든지 뭐 그런 거 조기 축구 없어요. 모임 이런 건 네, 전혀 그런 없는 모임들이 거예요? 없어요. 전혀 그렇구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체육의 날이 이렇게 지정돼 있다고도 예. 하는데요. 북한에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있나요? 네, 그 북한에서 이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라는 게 이제 1992년도에 뭐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이제 체육의 날로 지정해 놓고 한다고 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각 지역 단체들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방침도 떨어지고 했지만 예. 그게 이제 전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 단체들에서 하는 일이지 일반 북한 주민들이 또 각 지역 단체들이 한다고 하면 특별한 케이스 즉 뭐 말하자면 김일성의 생일이나 김정일의 생일 또 이제 뭐 국가적 명절 이런 날들에 이제 조직별로 단체별로 이루어져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 보니까 동계체육월간이 있고요. 해양체육월간 뭐 1월에서 2월, 7월에서 8월 이렇게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동계체육월간을 이제 1, 2월로 정해놓고 또 예. 해양체육월간을 뭐 7, 8월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언제 이런 걸 정해놨다고 해서 전체 다 하긴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정은 해놨지만 할 수 네, 없는. 지정은 해놨지만 이것도 아. 역시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때 뭐 해양체육월간 같을 때는 이제 여름에 나가서 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지 일반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월간으로 정리해는 놨지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결국 네. 특별 계층들만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특별 체육이네요. 계층들만. 예,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이나 의료나 네. 체육활동이나 일반인들이 되게 풍족하게 즐길 수는 없는 것 그럴 같습니다.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 남한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하니까 여유로우니까 여유가 취미가 있어야 가능한 하는 거잖아요. 건데. 북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 생활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하경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김당근 씨가 북한에서 장교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군인들은 훈련 말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군인들은? 북한에서 이제 군사 훈련 종목에 예. 체육 훈련 종목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체육 훈련 종목에 따라서 모든 군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 북한 군인들도 역시 뭐 내가 취미다, 이거 하고 싶다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체력 단련 훈련은 따로 없어요. 모든 훈련이 다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도 개인적인 체육 활동은 없습니다. 뭐 군대에 있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취미로 없어요. 운동을 하고 이런 건 네네네, 전혀 그런 없는 게 거네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북한에서는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민 체력 검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인민 체력 검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북한의 인민 체력 검정이라고 하면 예. 모든 북한 주민들이 체력을 검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 인민 체력 검정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은 이제 학생들은 9세부터 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북한 주민들은 60세까지 이런 주민들로 해서 이제 인민 체력 검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달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체육에 관한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대중율동 체조 뭐 심지어 수류탄 던지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로 이제 체력 검정을 하는데 이 검정도 국방과 노동과 국방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지 뭐 인민들이 그 체력을 검정한다 예. 이런 명판만 걸어놨을 뿐이지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다
다 정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 그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생한 북한의 최근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단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